너는 예전에 남의 씨 받아서 애 하나 낳아놓고 버린 주제에 뭘 안다고 나한테 잔소리야. 52세 김미연은 남편의 이 한마디에 25년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박과 외도로 집까지 담보 잡힌 상황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30년 전 어쩔 수 없이 입양 보낸 아들에 대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왔는데 남편이 그 상처를 건드린 것이었어요. 이혼 변호사를 찾아간 미연. 그런데 상담실에서 만난 30대 젊은 변호사를 보는 순간 묘한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 변호사입니다. 왜인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 변호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미연이 눈물로 보낸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미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5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최근 몇 달간 쌓인 피로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2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미연에게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 태수와의 결혼 생활 25년. 이제 정말 끝을 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미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옷장에서 검은색 재킷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거실로 나온 미연의 눈에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남편 태수가 보였어요. 60세인 태수는 예전 공무원 시절의 반듯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5년 전 명예퇴직 후 시작한 사업이 연달아 실패하면서 도박에 손을 댔거든요. 처음엔 경마장에서 소액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온라인 도박까지 손을 뻗쳤죠. 미연이 퇴직금으로 마련해둔 3억 원의 예금은 이미 바닥이 났고 이제는 15억 원짜리 집까지 담보로 잡힌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오늘 아침이 결정적이었어요. 미연이 씻으러 화장실에 갔을 때 태수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거든요. 그런데 그 문자를 본 순간 미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보다 20살은 어려 보이는 여자가 보낸 문자였어요. 내용을 보니 둘 사이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오빠, 어제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서 사랑해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는 순간 미연은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그 뒤로 이어진 문자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아내보다 저를 더 사랑한다는 말씀이 진심이시죠라는 내용까지 있었거든요. 미연은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25년간 남편을 믿고 살아왔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요. 미연은 태수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나 변호사 만나러 갑니다. 태수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죠. 또 무슨 소리야. 나이 들어서 드라마나 보지 그래. 미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혼하려고요. 이 말에 태수가 비로소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이혼이라고. 너 정신 나갔나? 60 넘은 할머니가 무슨 이혼이야. 그때 방에서 나온 딸 소영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이혼이 뭐예요? 24살인 소영은 간호학과 졸업반으로 현재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미연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아빠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 소영이 당황하며 대답했죠. 엄마 나이에 무슨 이혼이에요. 그냥 참고 사세요. 다른 집도 다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미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15년간 남편의 도박을 참아왔고 빚더미에 앉아서도 묵묵히 견뎠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여자까지 있다는 걸 알고 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특히 어제 태수가 술에 취해서 한 말이 미연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줬어요.
너는 예전에 남의 씨 받아서 애 하나 낳아놓고 버린 주제에 뭘 안다고 나한테 잔소리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너를 가지고 노는 거야. 이런 말을 소영이 있는 앞에서 했거든요. 미연에게는 30년 전 아무도 모르는 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사귀던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는데 남자친구는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미연은 혼자 아이를 낳아 6개월간 키웠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결국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남자아이였는데 지금 계산해보면 31살이 되었을 거예요. 태수는 결혼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결혼 후에도 가끔씩 이 일로 미연을 괴롭혔어요. 특히 술을 마시면 더욱 심해졌죠. 미연은 핸드백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태수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이혼하겠다고 허세 부리지 말고 들어와. 60 넘은 할머니가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 같은 여자 받아줄 남자가 어디 있다고. 하지만 미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죠.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미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정말 이 나이에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걸까? 소영이 말한 것처럼 그냥 참고 사는 게 나을까? 하지만 어제 남편이 한 말을 생각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오래전 어쩔 수 없이 보낸 아들에 대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왔는데 남편이 그 상처를 건드리는 건 정말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여자와의 문자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연은 지하철을 타고 강남구에 있는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예전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동료 선생님이 추천해 준 곳이었어요. 박준호라는 젊은 변호사가 이혼 전문이라고 했거든요. 지하철 안에서 미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20년 넘게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면서 살아왔는데 정작 내 가정은 이렇게 망가져 버렸구나. 남편의 도박과 외도 때문에 집까지 잡힌 상황에서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미연은 핸드백에서 작은 거울을 꺼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년 전 보낸 아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아니면 친어머니를 원망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강남역에서 내린 미연은 GPS를 보며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고층 빌딩 12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앞에 서니 괜히 긴장이 되었어요. 평생 법정에 가본 적도 없고 변호사를 만나본 적도 없었거든요. 미연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유리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 안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준호 변호사입니다. 전화로 상담 예약하신 김미연 선생님이시죠?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연은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정중한 태도에 첫인상부터 호감을 느꼈어요. 네, 맞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미연이 약간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준호는 미연을 상담실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시겠어요? 상담실에 앉은 미연을 바라보며 준호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분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어릴 때 꿈에서 본 어머니의 모습 같은 친근함이 들었거든요. 준호는 따뜻한 녹차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혼 상담차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미연은 녹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결혼한 지 25년 됐는데요. 남편이 도박을 끊지 못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집까지 담보로 잡혔거든요.
그런데 어제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도박 중독이 원인이시군요. 다른 문제는 없으신가요? 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리고 어제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20살은 어린 여자요. 휴대폰 문자를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준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사유가 충분하네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도 고려해야겠고요. 미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재산이라고 할 게 별로 없어요. 집도 담보 잡혔고 예금도 바닥났거든요. 남편이 도박으로 다 날려버렸어요. 준호는 미연의 상황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나이에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다니 정말 힘드실 것 같았어요. 선생님,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미연이 대답했죠.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작년에 정년퇴직했거든요. 2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선생님이셨군요. 그럼 연금도 나오시고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시겠네요. 네, 다행히 교원연금이 있어서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다만 남편 빚 때문에 집을 잃을까봐 걱정이에요. 준호는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집 담보 문제는 별도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이혼 절차와는 분리해서 진행할 수 있거든요. 미연이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요?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준호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시면 안 되죠. 교육자로서 평생 사회에 기여하신 분인데요. 미연은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받았어요. 처음 만난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정말 고마웠거든요. 변호사님, 혹시 상담료는 얼마나 드나요?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선생님께는 특별히 할인해 드릴게요. 교육자에 대한 예의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돈 걱정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미연은 준호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젊은 변호사님이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마치 아들이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준호도 자신도 모르게 이분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마치 가족을 대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어머니 같은 분을 뵈니까 더욱 정성을 다하고 싶어요. 상담이 진행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친근감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준호는 미연의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에 끌렸고 미연은 준호의 정중하고 따뜻한 태도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이혼 절차는 조정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조정에서 소송으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미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딸이 있는데 국가고시 준비 중이라서 영향을 주고 싶지 않거든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님을 위해서라도 조용히 진행하는 게 좋겠네요.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미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딸아이한테는 피해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 아이는 정말 착하고 공부도 잘해요. 준호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자녀분은 없으신가요? 미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있긴 한데요. 이 말에 준호가 관심을 보였죠. 아드님이 따로 계신가요? 미연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그게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지금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 사실은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준호는 더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알겠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미연은 준호의 배려에 고마워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변호사님을 만난 것 같아요.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미연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직한 변호사를 만나니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왜인지 준호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잃어버린 아들을 보는 것 같은 묘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일주일 후 미연은 다시 준호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이혼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였어요. 준호는 미연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이번 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미연이 피곤한 표정으로 답했죠. 남편이 이혼한다는 소리를 듣고 난리도 아니에요. 집안이 전쟁터가 되었어요. 어제는 새벽 3시까지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혹시 폭력을 당하신 건 아니죠? 미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때리지는 않았지만 하루 종일 고함을 지르고 난리예요. 딸아이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준호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더 있었나요? 미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 여자가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대놓고 남편을 만나러 온 거죠.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왔어요. 준호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 일까지 있었군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조정 신청을 빨리 해서 상황을 정리하는 게 좋겠네요. 서류를 작성하면서 준호가 물었어요. 선생님, 지난번에 다른 자녀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조정 과정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있나요? 미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게요,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편하실 때 말씀해 주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요. 입양을 보냈어요. 준호가 놀라며 물었죠. 입양을요? 네, 미혼모였거든요. 남자친구가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 버려서 혼자 키우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보냈어요. 그때 정말 어려웠거든요.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해도 기저귀 값도 제대로 마련하기 힘들었어요. 준호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았어요. 아들이었어요. 생후 6개월 때 보냈는데 지금 계산해보면 31살이 되었을 거예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루도 그 아이 생각 안 한 날이 없어요. 잘 자라고 있을까, 건강할까, 원망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평생 저를 괴롭혔거든요.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는 더욱 심해져요. 준호는 미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결혼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결혼 후에 가끔씩 이 일로 저를 괴롭혔어요. 미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제도 딸 앞에서 남의 씨 받아서 애 낳아놓고 버린 주제에 뭘 안다고 잔소리하냐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너 같은 여자를 우습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준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너무 심하네요. 정말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준호는 미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왜인지 모르게 이 이야기가 자신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선생님, 혹시 그 당시 어디서 살고 계셨어요? 미연이 대답했죠. 성북구 정릉동이었어요. 원룸 하나 얻어서 살았는데 정말 힘든 시절이었어요. 월세도 제대로 못 내서 집주인한테 매달 빌었거든요.
준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이는 어느 기관에서 입양을 보내셨나요? 미연이 기억을 더듬으며 답했어요. 성북구에 있는 입양기관이었는데 이름이 성북구 아동복지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상담사분이 정말 친절했거든요. 준호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 아이 생일이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3월 15일이에요. 미연이 즉답했습니다. 그 날짜는 절대 잊을 수가 없거든요. 1994년 3월 15일 새벽 2시 30분에 태어났어요. 몸무게는 3.2kg이었고 정말 예쁘게 생겼었어요. 준호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자신의 생일이 바로 1994년 3월 15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자신도 성북구에 있는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설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준호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선생님, 그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크시겠어요. 네,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왔어요. 미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 일로 저를 비난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혹시라도 그 아이가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봐 더욱 괴로워요. 준호는 미연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분명히 잘 자라고 있을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니까요. 그리고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미연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변호사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시네요. 처음 만났는데도 이렇게 진심으로 위로해 주시다니. 마치 제 아들이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미연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마치 가족을 대하는 것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당연한 일이에요. 선생님 같은 분이 그런 상처를 안고 사셨다니 정말 안타까워요. 상담을 마치고 나서 준호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연의 이야기와 자신의 출생 배경이 너무나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혹시 정말 미연이 자신의 친어머니일까? 이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준호는 집에 가서 양부모님께 자신의 입양 경위에 대해 다시 한번 물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미연이 추가로 말한 내용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그 아이 아버지는 법학과 학생이었어요. 나중에 변호사가 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도 혹시 법조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준호는 이 말을 듣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미연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남편 태수의 옛 후배인 한정우가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어요. 58세인 정우는 태수와 달리 사업에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와서 비싼 꽃다발까지 들고 있었어요. 정우는 미연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태수 형한테 들었는데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서요. 미연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 정우 씨. 갑자기 웬일이세요? 정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형수님, 이혼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태수 형이 정말 못났다고 생각해요. 형수님 같은 훌륭한 분을 놓치다니. 그러면서 정우는 미연의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미연은 더욱 당황했어요. 그런 이야기까지 들으셨군요. 정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혹시 이혼 후 계획이 있으시나요? 저는 3년 전에 이혼했거든요. 아이들도 다 컸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연이 어리둥절해하자 정우가 말했어요. 형수님 같은 분이 혼자 지내시기엔
너무 아까워요.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진심이에요. 예전부터 형수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거든요. 미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우 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우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대답했죠. 진담이에요. 저도 이혼한 지 3년 됐고 형수님을 예전부터 존경했거든요. 형수님이 교사로 일하실 때부터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딸 소영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누구세요? 소영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우가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아빠 친구 한정우예요. 기억나죠? 소영은 어릴 때 본 기억이 있어서 인사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정우의 다음 말에 소영은 경악했습니다. 소영아, 내 엄마와 내가 사귀게 될 것 같아. 나는 진심으로 엄마를 사랑하고 있어. 뭐라고요? 소영이 크게 소리쳤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연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소영아, 오해야. 정우 씨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해서 당황스러워. 하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소영아, 내 엄마는 정말 훌륭한 분이야. 나 같은 사람이 모시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걱정 없게 해드릴 수 있어. 소영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요. 아빠와 이혼도 안 했는데 이게 뭐예요? 미연이 달래려고 했지만 소영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엄마가 이런 분이었다니. 정말 실망이에요. 소영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미연은 정우에게 말했어요. 정우 씨,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딸아이가 오해하잖아요. 정우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형수님. 너무 성급했나 봐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형수님을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어요. 미연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우 씨, 지금은 이혼 문제로도 머리가 복잡한데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본 태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뭐야, 정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우가 당당하게 대답했죠. 형수님한테 프로포즈 했어. 형이 못 알아본 형수님의 가치를 내가 알아보겠다고. 태수는 어이없어 했어요. 야, 너 정신 나갔나?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무슨 소리야? 정우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형이 도박하고 바람 피우면서 형수님을 힘들게 했잖아.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그런 소리 해. 나는 형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 태수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야, 한정우. 너 지금 내 앞에서 내 마누라 꼬시는 거야. 정우도 지지 않고 맞섰어요. 형수님은 이미 형 마음을 떠났어. 형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 미연은 두 남자의 다툼을 보며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만하세요, 둘 다. 이런 식으로 싸우지 마요. 다음 날 미연은 준호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변호사님, 어제 남편 친구가 와서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준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소리를요? 미연이 말했죠. 저랑 사귀자고 하더라고요.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갑자기 고백을 하면서 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준호는 왜인지 모르게 불쾌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런 분이 계시는군요. 어떤 분이신가요? 네, 남편 사업 파트너였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미연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지금은 이혼 문제도 복잡한데 다른 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정말 부담스러워요. 준호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당연하죠. 지금은 이혼 절차에 집중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딸아이가 오해해서 힘들어요. 미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 아이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정말 억울해요. 준호는 미연을 위로했어요. 따님도 이해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말이에요. 선생님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모든 게 복잡해요. 준호는 미연을 보며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분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선생님,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어요. 미연은 준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변호사님 같은 분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한편 정우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연에게 접근했어요. 꽃을 보내기도 하고 비싼 선물을 보내기도 했죠. 심지어 미연이 다니는 교회까지 찾아와서 기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미연은 모든 걸 돌려보냈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엄마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그 아저씨랑 사귈 거예요. 소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소영아. 엄마는 그런 생각 전혀 없어. 미연이 딸을 안심시켰어요. 지금은 이혼 문제만 해결하면 돼. 다른 건 생각하지 않을 거야. 소영은 그제야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저는 엄마가 그런 선택을 할까봐 걱정했거든요. 미연은 딸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는 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하지만 정우의 적극적인 구애는 계속되었고 태수는 이를 빌미로 미연을 더욱 괴롭혔어요. 너 벌써 바람둥이 생겼구나. 역시 그런 여자였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미연은 하루빨리 이혼이 성사되기를 바랐습니다. 준호는 미연의 상황을 듣고 조정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집에 돌아가서 양어머니 박은주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55세인 은주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준호를 혼자 키워낸 강인한 여성이었어요. 엄마, 제 입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그냥 궁금해서요. 어릴 때 들었던 건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은주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생후 6개월 때였지. 성북구에 있는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정말 예쁜 아기가 있다고 하더라. 그때 상담사가 특별한 아기라고 했어. 준호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친어머니에 대해서는 뭘 들으셨어요? 대학생이었다고 했어. 미혼모였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입양을 결정했다고 하더라. 은주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똑똑하고 예쁜 분이었다고 했어. 선생님이 될 거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교육대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했었나? 준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요. 응, 교육 관련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던 것 같아. 은주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정말 아끼고 사랑했는데 키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더라. 정말 안타까웠어. 아기를 보내면서도 계속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했다고 해. 준호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엄마, 혹시 친어머니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글쎄, 그때 서류에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은주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김씨였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지는 않아. 아, 그리고 특이한 게 있었어. 친어머니가 편지를 하나 써서 주고 갔다고 했어.
준호는 더 이상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편지요. 그런 게 있었나요? 응, 아기가 자라서 궁금해할 때 주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서 갔다고 했어. 하지만 그 편지는 입양기관에서 보관하고 있을 거야.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 엄마, 혹시 그 서류들 아직 있나요? 은주가 대답했죠. 아마 창고에 있을 거야. 왜 갑자기 그런 걸 찾으려고 하니?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은주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당연한 마음이지. 내일 창고에서 찾아볼게. 준호는 고마워했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은주가 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준호야, 내 친어머니를 찾는다고 해서 우리 관계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 당연하죠, 엄마.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키워주신 진짜 어머니예요. 다만 친어머니도 궁금하다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건강하신지 말이에요. 은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이해해. 엄마도 내 친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거든. 참,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있어. 준호는 귀를 기울였어요. 뭐가 더 있어요? 그때 입양기관에서 들었는데 친어머니가 정말 착하고 성실한 분이었다고 했어. 그리고 아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법학과 학생이었다고 하더라. 변호사가 되려고 했었나 봐. 준호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미연이 자신의 친어머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날 준호는 사무실에서 미연과 상담을 진행했어요. 선생님, 조정 신청서 접수됐어요. 다음 주에 첫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미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네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준호는 미연을 바라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미연이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선생님도 입양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하신 아드님 때문에 말이에요. 미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관심은 있지만 찾을 방법이 없어요. 입양기관에서도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몇 번 찾아가서 애원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아이가 저를 찾고 싶어 할까요? 미연이 슬픈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면 원망하고 있을까요? 어머니를 버린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준호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분명히 찾고 싶어 할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아이니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어려웠던 상황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미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루라도 만나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선생님, 저도 사실 입양아예요. 미연이 놀라며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네, 생후 6개월 때 입양됐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친어머니를 찾고 있어요. 미연은 준호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그렇다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네요. 정말 신기한 인연이에요. 네, 그래서 선생님 마음이 더 잘 이해되는 것 같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입양아의 마음도 친어머니의 마음도 둘 다 알 수 있으니까요. 미연은 준호에게 더욱 친근감을 느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네요. 준호는 이제 진실을 확인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는 양어머니 은주가 찾아준 입양 서류를 받았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를 열어보니 30년 전의 문서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출생증명서에는 분명히 친모 성명이 김미연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주소는 성북구 정릉동이었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입양 당시 기록에는 친모가 21세 대학생이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입양을 결정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였으나 현실적 여건상 양육이 불가능하다는 상담 기록도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친모가 남긴 편지가 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준호는 이 모든 정황이 미연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뒷면에는 상담사의 메모가 있었어요. 친모는 교육대학교 재학 중이며 장래 초등교사가 되길 희망함. 아기에 대한 애정이 지극하여 입양 결정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보임.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함. 이런 기록을 보며 준호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미연과의 상담 시간, 준호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상태였어요. 선생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미연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무엇인가요? 준호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들어보시겠어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1994년 3월 15일에 태어났어요. 준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연의 눈이 커졌어요. 3월 15일이요. 혹시 몇 시에 태어나셨나요? 새벽 2시 30분경이었다고 들었어요. 미연은 숨이 막혔어요. 그 시간이 정확히 자신이 아들을 낳은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성북구에 있는 입양기관을 통해서 지금 부모님께 입양됐어요. 미연은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기관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성북구 아동복지원이었어요. 미연은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바로 자신이 아들을 보낸 곳과 같은 기관이었거든요. 변호사님, 혹시 친어머니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네, 입양 당시 서류가 있어요. 친어머니 성함이 김미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 순간 미연은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 앞에 앉아 있는 젊은 변호사가 자신이 눈물을 흘리며 보낸 바로 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준호야.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준호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30년 만의 재회를 확인했어요. 미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너구나. 내 아들 맞구나. 준호도 일어나서 미연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오랫동안 찾고 있었어요. 미연은 준호를 끌어안으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정말 매일매일 후회했어. 준호도 미연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알아요, 어머니. 이해해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사랑이 모두 터져나왔어요. 미연은 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컸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변호사까지 되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 덕분이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좋은 유전자를 주셨으니까요. 미연은 준호의 말에 눈물이 더 났어요.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 괜찮아요, 어머니. 준호가 위로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어머니를 다시 만났으니 더 바랄 게 없어요.
미연은 준호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호사가 됐니?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법학을 공부했고 변호사가 됐어요. 특히 가족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미연은 자랑스러워했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준호는 미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이혼 문제도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두 사람은 30년 만의 재회에 대한 기쁨을 나누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미연은 준호에게 양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말했고, 준호는 딸 소영에게도 자신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준호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더 했어요. 어머니, 사실 양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어머니가 편지를 하나 남기셨다고 해요. 정말요? 미연이 깜짝 놀랐어요. 네, 입양기관에 보관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자라서 궁금해할 때 주라고 하셨다면서요. 미연은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정말 그랬어. 너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편지를 썼었지. 그 편지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준호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내일 당장 입양기관에 연락해 볼게. 미연이 대답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너에 대한 엄마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 며칠 후 미연은 소영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소영이 공부를 멈추고 엄마를 바라봤어요. 네, 뭐예요? 미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한테는 너 말고도 아들이 하나 더 있어. 소영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네, 오빠가 있다고요. 언제부터요? 30년 전에 태어났는데 입양을 보냈어. 미연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어. 소영은 더욱 놀랐어요. 정말요? 어디서 만났어요? 미연이 말했죠. 박준호 변호사님이 바로 그 아들이야. 소영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오빠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나요? 정말 신기한 인연이지. 미연이 설명했어요. 엄마가 이혼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알고 보니 30년 전 보낸 아들이었던 거야. 소영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그럼 오빠가 엄마 이혼 담당 변호사라는 거예요. 맞아.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어. 소영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갑자기 오빠가 생겼다는 것도 놀라웠고, 그 오빠가 이미 알고 있던 변호사라는 것도 신기했어요. 엄마, 그럼 저도 오빠를 만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미연이 대답했습니다. 준호도 너를 만나고 싶어 해. 소영은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오빠가 저를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아할 거야. 미연이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준호는 정말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야. 너도 만나보면 알 거야.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이번 주말에 함께 식사하자고 했어. 소영은 기대와 긴장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준호는 양어머니 은주에게 미연을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엄마, 제 친어머니를 만났어요. 은주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니? 어떻게 만났는데? 준호가 상황을 설명하자 은주는 감동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그분을 한번 뵙고 싶어? 그래서 이번 주말에 함께 식사하려고 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함께 하시겠어요? 은주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물론이지. 준호를 낳아주신 분인데 당연히 인사드려야지. 준호는 은주의 마음씨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정말 좋은 어머니를 만난 것 같아요. 주말이 되자 네 사람은 조용한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미연과 은주는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만 서로에 대한 고마움이 컸어요. 미연이 은주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준호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은주도 정중하게 답했어요. 좋은 아들을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고마워해야죠. 소영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준호의 따뜻한 성격에 금세 마음을 열었어요. 오빠, 변호사 일이 힘드시죠?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어. 특히 어머니 같은 분들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뻐. 소영은 준호의 진심을 느꼈어요. 정말 좋은 오빠를 만난 것 같아요. 식사를 하면서 네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은주는 미연에게 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며 지내요. 우리 모두 가족이니까. 미연은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요. 준호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그 와중에 한정우의 구애는 계속되었지만 미연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정우 씨, 저에게는 이제 가족이 생겼어요.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정우는 상황을 이해하고 물러났어요. 알겠어요, 형수님. 가족이 다시 만난 것 축하해요. 태수도 이런 상황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정리해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준호가 입양기관에서 미연이 남긴 편지를 받아온 것입니다. 어머니, 편지를 받아왔어요. 준호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시절 전에 쓴 네 글씨네. 준호가 편지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건강하게 자랐다는 뜻이겠지. 엄마는 정말 기뻐. 너를 보내는 것이 엄마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어. 하지만 너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야.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보낸 게 아니라는 걸 꼭 알아줘. 너는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연도 함께 울었습니다. 30년 전에 자신이 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2달 후 이혼 조정이 성사되었습니다. 태수는 생각보다 순순히 조정에 응했어요. 준호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연이 혼자가 아니라 아들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던 거죠. 조정 과정에서 태수가 말했습니다. 미연아, 내가 못났다. 준호가 있어서 다행이야. 미연은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태수 씨, 우리 서로 미안했어요. 앞으로는 각자 잘 살아가요. 태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영이는 잘 부탁해. 나도 정신 차리고 살게. 이렇게 25년간의 결혼 생활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어요. 이혼이 성사된 후 준호는 어머니를 위해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소영의 대학 근처에 있는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어머니, 여기서 새로운 시작하세요. 미연은 감동받았습니다. 준호야,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어. 준호가 말했어요.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이제부터 할 거예요. 미연은 새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육 봉사활동도 다시 시작했어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었는데 정말 보람을 느꼈거든요. 소영은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병원에 취직했고 은주 할머니의 건강도 챙기며 바쁘게 지냈어요. 준호는 어머니와 소영, 그리고 양어머니 은주와 함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네 사람이 모여서 식사를 하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미연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줄 몰랐어. 준호도 마음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어느 날 미연은 지역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60대의 새로운 시작을 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거든요. 기자가 물었어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미연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미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혈연으로만 이어진 게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것 같아요. 준호를 키워주신 어머니도 제게는 소중한 가족이 되었거든요. 기자는 미연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소영은 병원에서 일하면서 오빠 준호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오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굴이 밝아졌어요. 저희 오빠는 변호사예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동료들이 놀라며 물었죠. 갑자기 오빠가 생겼다면서요. 소영이 설명했어요. 어릴 적 입양 보낸 오빠를 엄마가 다시 만났거든요. 은주도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부동산 사무소에서 손님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친어머니를 찾았어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손님들이 감동적인 이야기라며 축하해줬어요. 은주는 미연과 소영을 진짜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준호는 변호사 일에서도 더욱 보람을 느꼈어요. 어머니의 이혼 사건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거든요. 다른 의뢰인들에게도 더욱 진심으로 다가갔습니다. 특히 가족 관련 사건을 맡을 때는 당사자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동료 변호사들도 준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1년 후, 네 사람은 준호의 생일을 함께 축하했어요. 32번째 생일이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첫 번째 생일이었거든요. 미연이 직접 만든 미역국을 준비했습니다. 준호야, 늦었지만 이제부터 매년 엄마가 생일상 차려줄게. 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소영이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어요. 오빠 생일 축하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은주도 선물을 건넸습니다. 준호야, 좋은 가족들과 함께 하니까 엄마도 덩달아 행복해. 준호는 새 여자를 바라보며 감격했어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연은 베란다에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준호가 다가와서 함께 섰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미연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이야. 이 나이에 이런 기적을 경험할 줄 몰랐거든. 준호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매일이 기적 같아요. 미연은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이혼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슴에 묻고 살았던 아들을 다시 만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소영은 간호사 일에 보람을 느끼며 성장하고 있었고 은주는 건강하게 부동산 일을 계속하며 확대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준호는 변호사로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네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 네 사람이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연이 말했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야. 여러분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용기를 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소영도 맞장구 쳤어요. 엄마가 이혼 결심을 안 했다면 오빠도 못 만났을 거예요.
은주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수 있어서 말이야. 미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밤 미연은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준호와 소영, 그리고 은주 어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모두 소중하다. 60대의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줄 몰랐다. 앞으로도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다.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마지막 페이지에 미연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큰 기적이 찾아온다.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낸다면 누구에게나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나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일상이 바로 최고의 선물이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